오늘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전까지 남은 재판은 모두 3번인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1초가 여삼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검찰이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원격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출석하실 예정일까요? 기획변경 신청 계속 하실 예정이실까요?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보다는 검찰 쪽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근데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재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장 변호사님 최근에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 혹은 강제소환 검토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결국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재판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불출석 그 요청서를 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또 불출석을 하면 뭐 구인장 발부라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야당 대표로서도 당연히 또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총선이 정말 뭐 2주도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식 선거 운동까지도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일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솔직히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럴 때 솔직히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줄 수는 없었는지라는 또 당원들의 아쉬움도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또 재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또 한편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총선 전략상에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따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뭐 어제 오늘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예측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당 내에서는 다 고려가 돼서 유세 전략을 잘 짜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전날, 총선 전날에도 대장동 재판 출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오늘 노돌 교수님,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했나 본데 이제 재판을 좀 미뤄달라. 근데 오늘 또한 전날에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지간하면 그 정도는 뭐 재판 불출석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여러 차례 뭐 단식한다고 하고 또 여러 차례 무단 불출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도 그렇고 그럼 이제 법원을 비난해야죠. 아니 그 정도도 못 봐주냐? 뭐 중차대한 선거가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녀드는데 그 정도도 봐줄 수 없냐라고 법원을 비난해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뭐 정권을 비판하고 검찰을 비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법원 출석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고집을 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 검찰이 노린 것이다. 아니 왜 검찰 자꾸 비난합니까? 지금 얘기하시지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물론 또 권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법에 정해진. 또 검찰이 고집해서 뭐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예. 근데 차마 이제 법원을 비난하지 못하겠죠.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네.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뭐 정권을 비난하고 검찰 비난하고 하는데 비난하려면 그 저희대로 불출석 허락하지 않은 사법부, 재판장, 판사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엄격하게 따지면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지금 저 화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으로 가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여기가 배현진 후보 지역이죠. 근데 배현진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경찰이 신속하게 폭행 현장 앞에 폴리스 라인 치고 곧바로 이제 과학수사대 투입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양동이에 물 떠와가지고 혈흔을 신속하게 찍으더군요.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긴 합니다. 제1야당의 범죄 피의자 신분의 대표가 그것을 저렴한 단어를 써가면서 조롱했습니다.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나는 왜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느냐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국민들 앞에 두 번 꺼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경기도의 소녀였습니다. 저와 고등학교 때 안양 다닌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 안양의 시계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제가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난리뽕짝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오늘 배현진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떠나서 경기도 지원 유세에 함께하면서 저렴한 단어 써가면서 조롱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법정 가는 길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2차전, 3차전까지 계속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꾸 본인의 피습 문제를 거듭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뭐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저는 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미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없습니다. 이미 이 피의자도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당시 상황에 대한 것들도 다 기자들과 그다음에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도 현장에서 증거를 다 확보했고 자 거기서 뭐 이 여타의 어떤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그다음에 같이 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 나머지 분들 다 수사를 한 거예요. 문제는 그 현장을 빨리 했다는데 여기가 현장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DNA 채취하는 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경찰이 청소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의혹도 지금 있지 않은데 지금 자꾸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 배현진은 예를 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수사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어떤 피습 사실을 다시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지지층 뭐 동정심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인데 글쎄요. 이 사건이 무슨 의혹이 있었나요? 지금 다 범인의 어떤 이 의도와 범인이 체포됐고 다 이 수사 자체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 중학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게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냥하면서 본인 사건을 이렇게 물청소 빨리 한 거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배 의원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가면서 해당 송파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을 거론했다면 최근에 이제 법원 가는 길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동작의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가장 많이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할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장 이번에 한번 시켜보세요. 동작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엉터리 같은 민주당에게 동작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계양이 지역구가 아니라 동작이 지역구인가 봐요. 동작에 5번 왔어요. 5번 왔어. 아니 동작을 정말 동작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동작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서 아무 데나 가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다 이제 잊어버렸네요. 이재명 대표 아무데나 자꾸 동작을 넘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좀 일치 단결해서 혼내줘야 되겠죠? 어림도 없다! 그 동작을이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총선의 바로미터. 동작을 이기면 그번 선거 꽤 선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나경원 의원 말 맞따라, 나경원 후보 말 맞따라 5번 갔는데 동작을 넘보지 마라. 저 영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돌 교수님.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의도에서 서초 가는 길목이니까 뭐 지리적으로 편리함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동작이 지금 이른바 한강벨트로서 양당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승부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확실히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수진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의원이죠. 후보에서 이제 무리하게 컷오프 됐다고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수진 의원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전화를 해서 4%포인트 차이가 난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죠? 예. 4%포인트 차이면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데입니다. 본인이 현역 의원이고. 그런데 왜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켰을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아마도 거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거기에 공천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을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승부가. 또 다른 후보들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유사명 후보를 아무 연고도 없고 거기가 뭐 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무리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승부는 알 수 없지만 유사명 후보가 거기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거 아닌가. 무리한 공천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열심히 가서 지원 유세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동작을 내기와 오늘 다시 한번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 일정이 또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재판 목소리를 위주로 들어봤습니다.